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썸네일을 정해놓고 촬영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나와서 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유튜브로 공부하면서 다른 분들 채널을 보니까 뭔가 채널에 서사가 다 있더라고요. 근데 제 채널은 서사가 없이 이렇게 보고 있으니 도대체 얘네가 왜 만났으며 왜 이렇게 장난을 치고 왜 이렇게 사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때 마침 몇 분들이 궁금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궁금해 해주셔서. 사실 이게 안 궁금해하면 어쩌나 내심 조금 그러기도 했었는데 궁금해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하면서 와이프를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할 거고, 중간에 이제 들어가는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캐릭터들은 나중에 또 풀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제 아내는 태국의 공영방송 아나운서입니다. 마감 뉴스를 맡아서 하고 있고 때로는 브레이킹 뉴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로 일한 지는 한 10년 정도 되었다고 하고요.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MC로 많이 발탁이 돼서 일을 하러 다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 와이프를 만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일부터 차근차근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때는 바이오 한 4년 전이었고요. 4년 전쯤에 저는 그냥 한국에서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코로나가 창궐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다니는데 제약을 받고 있던 그런 시대였고, 저는 이제 건강검진을 받아야 돼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었고, 목 초음파를 봐주시는 분이 저한테 결절이 조금 보이니 큰 병원에 가봐라 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큰 병원에 가서 다시 초음파를 찍었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말하기로는 모양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모르니 한 6개월 정도 뒤에 추적 검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별 생각 없었습니다. 그 안에도 6개월 뒤에 추적 검사를 했고 갑상선 암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어린 나이기도 했고 저희 형님이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창궐해서 가게도 거의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요. 안 좋은 일은 계속 안 좋은 일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 쌓이기 때문에 그때 많이 부정적으로 바뀌었었어요. 그래서 일단 수술을 해야 하니까 수술을 하는데 코로나 시대여서 입원을 하는데 보호자가 함께 동행할 수 없는, 그래서 저 암 수술하러 가는데 혼자 병실에 있었던 좀 많이 우울했어요. 그때 여기서 약간 여담인데 저는 이제 암 수술하러 갔고 같은 병실을 쓰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솔직히 좀 다 암 환자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새벽에 제 침실 반대편에 침실에 있던 분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 암이라는 게 그만큼 아픈 건가? 저는 그때 아프지가 않았었어요. 간호사 호출을 못 누를 정도로 되게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진짜 암이라는 건 무서운 병이구나. 정말 막 그분을 위해서 기도도 했었어요. 제발 아프지 않게 잘 치료가 되길 바란다고. 알고 봤더니 그분은 요로결석이셨고 그 요로결석 고통이 엄청나다고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혼자 가서 수술을 받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저는 완전히 부정적인 사람으로 탈바꿈을 했죠. 왜냐면 어린 나이였고 몸도 아프고 되는 것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와서 있으면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이 회사를 그만둬야겠다였어요. 그냥 일할 이유가 없었어요. 저한테는. 왜 내가 일을 해야 되지? 어차피,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의 끝은 어차피 난 죽을 건데였어요. 그만큼 저한테 좀 충격이었었던 것 같아요. 목표도 다 없어졌고 그냥 제가 그랬었어요. 그때는 일단 회사로 관두고 내 멋대로 재밌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제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감사한 분 3분 정도 계세요. 첫 번째는 이제 담임 선생님, 두 번째는 그냥 음악 선생님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지금 다녔던 회사의 대표님인데, 저는 이제 대표님을 만나서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이야기를 하려고 저녁에 이제 같이 식사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대표님한테 저 이제 그만두겠다, 회사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 같고 저희 팀이 시너지가 안 나기 시작했다, 저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만두는 게 맞을 것 같다 라고 했더니 대표님이 그럼 니네 가족은 누가 지키냐 라고 얘기하셔서 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 대표님 앞에서 많이 울면서 정신을 조금 다잡고 있었는데 대표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한 3개월 정도 휴직 기간을 줄 테니 쉬면서 생각하고 3개월 뒤에 복직을 해서 네가 그래도 힘들다 하면 그때 그만둬라. 그래서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3개월 휴직이었는데 2개월 휴직으로 나중에는 협상을 받습니다. 휴직 기간에 월급을 다 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더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부정적인 제가 2개월 휴직 기간을 가지면서 제일 먼저 한 게 집에서 게임하는 거였어요. 존보이드 아시나요? 뭐 어차피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존 게임을 한 15일가량 진짜 잠도 안 자고 미친 듯이 했습니다. 미친 듯이 하다가 어머니께서 여행이라도 다녀오지 않을래? 라고 하셔서 여행을 가볼까? 라고 생각을 막 했었죠. 제가 좋아하는 나라가 태국이었고 태국이라는 나라를 좀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태국인입니다. 제 한국 친구를 통해서 소개받은 태국인이고 남자 사람이고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기꾼이에요. 네, 저 사기꾼 친구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기꾼 친구가 태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태국에서 한 달 반 정도 살아보자. 재미있게 좀 저를 바꾸어 보자.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태국에 왔었던 것 같아요. 이틀 전에 표 끊어서 태국에 무작정 왔습니다. 호텔만 예약하고 호텔도 한 3일 정도 예약하고 3일 동안 저는 콘도를 찾을 생각이었거든요. 한 달 정도 묵을. 그때 태국에 와서 하루에 2만 보, 3만 보씩 걸어다니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어다녔던 것 같아요. 가만히 하루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씻지도 않고 그도 있어보고 정말 저한테는 그냥 많은 힐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편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콘도를 구하려고 폭로에 다 돌아다녔었거든요. 한 달만 묵게 해달라고. 뭐 당연히 안 되죠. 1년씩 계약해야 되는 콘도를 제가 한 달만 묵겠다고 하니까 사기꾼 친구가 저한테 콘도를 추천해줬고 프롬퐁역 쪽에 묵을 수 있게 자리까지 마련해주는 그런 고마운 친구였습니다. 이 사기꾼 친구는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에요. 저한테는. 제가 되게 아픈 날이 하루 있었어요. 그때 아마 코로나에 걸렸었던 것 같은데 타이레놀을 막 4개, 5개씩 먹고 목이 되게 아팠었거든요. 욕조가 없는 화장실임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물 틀어놓고 막 그냥 1시간씩 누워있고 그랬었으니까요. 그런 날이었는데 이 사기꾼 친구가 연락이 와서 자기가 만나는 여자가 있으니 저를 소개시켜주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미안한데 내가 너무 아파서 못 나가겠다. 자기가 약이랑 다 케어할 테니까 나오라고, 제발 부탁이니까 나오라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거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아 이거 안 나갈 수도 없고 그래 나가서 얼굴이라도 비추고 오자 해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때 이제 그 친구가 만나는 여자의 친한 언니로 같이 나온 게 지금 제 와이프예요. 그때가 첫 만남이었고 처음 딱 봤을 때 아 되게 참하네 그러고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너무 아팠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 와이프는 저를 막 다 챙겨줬죠. 음식이며 뭐 어디가 아프냐 물어봐주고. 근데 전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관심조차 가질 수가 없을 만큼 아파가지고 밥을 먹던 도중에 전 그냥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와이프를 만나고 끝났어요. 다시 만나지도 않았고 연락처를 받지도 않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전 결혼 생각도 없었고 여자를 만날 생각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 상황에 뭘 만나서 뭐해? 이게 머릿속에 가득 찼기 때문에 만나주신다면 만났겠지만 근데 진짜 저는 결혼할 생각도 없었고 뭐 미래에 대한 생각은 아예 없었습니다. 여기 와서도 막 한 달 동안 막 흥청망청 쓰면서 놀았고 미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한 달 반 동안의 생활이 끝났습니다. 뭐 미친 듯이 놀고 한국으로 왔어요. 계속 부정적이었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재미도 없고. 그러다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일요일날 점심을 먹고 침대에 이렇게 딱 누워서 인스타를 딱 켰는데 피드에 와이프가 딱 뜬 거예요. 인스타 친구가 아닌데 떴어요. 아마 그 사기꾼 친구랑 저랑 친구여서 이렇게 뭐 그렇게 뜬 것 같은데 들어가서 봤더니 아나운서였더라고요. 내가 지금 아나운서랑 밥 먹을 수 있는 기회 이따위로 관심도 없이 집에 왔다는 말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후회하고 그랬었는데 바로 DM 보냈죠. 나 기억하니? 자니? 약간 이런 거랑 비슷했겠죠. 근데 정말 고맙게도 답장이 왔어요. 그때부터 이제 서로 연락을 하면서 시작이 되었었죠. 그래서 인연이 시작이 되면서 제가 태국에 또 오고 근데 이게 제가 태국에 오려면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회사를 다녀야 되고
뭔가 저한테 목표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와이프랑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와이프가 결혼 이야기를 먼저 꺼냈어요.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나는 결혼 생각 없다. 나는 몸도 아픈 사람이고 가진 것도 없고 미래를 그려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와이프는 자기도 결혼 생각이 없다라고 해서 그냥 연애를 계속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태국에 오면서 만나고 한 번씩 한국에 와서 놀고 그랬었는데, 제 와이프는 저한테 딱 한 가지만 부탁했었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따뜻하게 자기한테 잘해주면 자기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 그래서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결혼하는 게 맞는 건가? 뭔가 좀 이런 표현을 하면 그렇지만 이 힘든 내 인생에 내 와이프를 끌어들이는 게 맞는 건가? 근데 지금이 아니면 결혼할 수 있을까 내가? 그래서 결혼하기로 마음 먹었고, 마음 먹은 다음날 친구들이랑 추링 입고 웨딩홀 가서 예약하고 한국에서 결혼식하고 태국에서 나중에 또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사실 저는 유튜브를 하려고 태국에 온 건 아니고 여기서 조그마한 가게라도 해볼까 해서 처음 한 3개월은 많이 돌아다니고 거기에 대해서 좀 공부 좀 하고 그런 시간이었고, 도저히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가게를 했을 때, 그리고 망했을 때 뭐 이런 걸 생각해보면. 그래서 그냥 문득 든 생각이, 그러면 내가 태국에 있을 수 있는 이 기간 동안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기록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태국에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아나운서가 꿈이었던 제 와이프, 꿈을 이룬 상태였고 사회적인 위치도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저 같은 경우에는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제 삶에서는 베스트였어요. 근데 내가 포기하는 게 맞나? 얘를 포기시키고 한국에 들어오는 게 맞나? 많이 고민했습니다. 문득 든 생각이, 이 와이프의 꿈을 포기하게 하고 한국에 데리고 들어왔을 때 이 포기한 꿈의 크기만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그럼 남자인 내가 먼저 와서 살아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또 한국에 들어가서 찢어져서 살면 되니까, 그런 생각으로 제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병마와 싸우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저처럼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정적이어 봐야 너무 안 좋은 생각만 하게 되고, 모두 건강하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 국제연애가 하고 싶으신 분들, 네, 추천합니다.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싸울 일이 많이 없어요. 서로 꾹 참습니다. 왜냐면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정말 고맙고, 사실 해준 게 너무 없는데 유튜브 만들고 있으면 와서 잘하고 있다 계속 응원해줘서 너무 고맙고, 어떤 운명으로 한국 사람과 태국 사람이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영상을 보고 이해할 때쯤이면 내가 한국에 있을지 아니면 태국에 옆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고맙고 재밌게 살아보자. 너무 뜬금없나?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이었고, 사실 이 영상이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든 영상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하루에 중요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잠깐. 안녕하십니까. 그 등장인물들은 제가 나중에 죄송합니다.